모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마이 스토리를 맡은 시너지 이글스 박효선입니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패션 디자인과 대학생이자 주짓수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인과에 다녔던 이유는 직장인의 소득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 론칭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패션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능력이나 인맥 그리고 자본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간 선배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취업한 선배 그리고 교수님의 모습은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변 어른들을 봤을 때도 이미 너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재테크나 투자 책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던 제가 느꼈던 거는 평범한 사람이 재테크나 투자로는 성공을 하는 게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취미로 하는 주짓수를 했었는데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지도자를 선택을 하였고, 추가 소득을 찾던 저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 6일 5시간 전단지와 유튜브 촬영을 했었지만 월급이 1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10만 원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정말 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해본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요요나 아토피나 붓기 같은 건강의 적신호가 오게 되면서 저는 원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경계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요요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요요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체질을 바꾸자는 말씀에 메가원팩 12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제품력을 느끼고 싶어서 체험 중에는 운동을 그만두고 제품으로만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술을 마시면서 아토피가 재발을 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스테로이드 젤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연고를 같이 넣어 드릴게요 라면서 저는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혈액혈관의 문제였고 면역 밸런스의 문제였다라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케어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신장 투석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원체 잘 붙는 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발이었는데 걸을 때마다 아팠고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아팠는데 저는 평발 때문에 아픈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붓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원팩을 실제로 체험을 했을 때 3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단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제품력을 실제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요요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메가원팩 체험을 끝나고도 지금 원하는 몸으로 너무 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제품력을 많이 느꼈을 때 저는 제품을 평생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사업을 하면은 평생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업 설명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월 2천만 원이면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 기대 속에서 집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스펙으로 지금 2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상 플랜을 듣고 너무 기대되고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도 그리고 인맥도 자본도 없는 제가 할 수 있을까라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개인기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나 성별, 스펙 상관없이 누구나 결과를 낸 시스템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이글스 시스템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믿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카운셀링 제도를 통해서 이미 앞서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에 맞추기만 하면 됐습니다.
성장과 성공을 단축시킬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가족도 아닌데 성공을 할 수 있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온 정성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운셀링 제도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백종원이 1대1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큰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것부터 배워야 할지 내가 본인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로드맵으로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딱 두 가지가 가장 머리에 인상 깊었습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대가지불이었는데 20, 30대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그 결과들이 나의 앞으로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20, 30대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순간 평생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삶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저의 미래 그리고 저의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부업을 결단을 하고 3개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녁 때쯤에는 주짓수에 갔다 오고 주짓수 수업이 끝나면은 밤 10시, 11시였지만 저는 패션 디자인과 특성상 다시 학교로 가서 야간 작업을 하고 밤을 새우는 날을 반복을 하면서 부업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듣게 됐던 메시지 중 하나가 남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남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패턴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패턴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독서 미팅은 학교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있어도 무조건 참여를 하자. 그리고 리더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을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를 하겠다는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한 저는 리더십 참여를 통해서 변하는 제 자신이 좋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었고 미팅과 트레이닝을 참여를 하면서 시너지를 배우고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업을 핑계로 내가 배우는 시간을 빠지지 말자라고 새겼습니다. 또한 부업이지만 결국에는 저의 사업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사업을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결된 소비자의 미팅은 늘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업의 시간을 가지고 시스템에서 배우는 걸 행동을 해 나가면서 팀 리더를 달성을 했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패턴을 세우고 참여를 통해 배운 거를 카운셀링 선생님과 방향을 맞춰서 행동을 하고 팀 리더 후 바로 팀 매니저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 매니저를 달성을 하고 있은 후에 저에게도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변 지인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제가 주변 시선을 의식을 했더라면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보게 되니까 반대하는 지인들이 보이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설득시킬 이유가 없었고 제 인생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자.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졸업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시너지를 만났기 때문에 시너지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자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생각했을 때 저는 없었습니다. 졸업장이라도 받자라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만 시너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은 시너지에 있고 몸은 학교에 있으면서 보내는 그 하루 1시간도 저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3개월이 남겨두고 자퇴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부모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퇴를 망설임 없이 선택을 했는데 시너지를 선택을 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박효선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 아프시게 될 때 해결해 주지 못한 채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시너지를 통해 성공한 박효선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딸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선택이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등록금 고지서가 안 온다고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등록금 고지서를 보낸다고 하고 장문의 편지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미 자퇴를 했고
시너지 출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너지에서 더 빨리 결과를 내고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SM에 참여를 하고 배우고 선생님과 팀워크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시스템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배우는 걸 따라 하는 거를 반복했을 때 1차 성공자라고 하는 직급인 팀 디렉터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집중을 했을 뿐인데 나트랑과 대만 그리고 카오락에 다녀오면서 정말 제가 누릴 수 없는 초호화의 여행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3개국을 다녀오게 되었고 이제는 일본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태국 카오락 여행이 발표가 됐을 때 아빠랑 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만든 시각화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보고 아빠가 꼭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사업을 반대했지만 함께 카오락에 다녀오면서 그 누구보다 즐겼습니다. 반대했던 아버지지만 시너지 여행을 함께 다녀오면서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했을 때도 이런 여행의 퀄리티를 보내준 회사가 없었는데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끼니까 실제로 아버지께서 여행을 다녀오고 보내주신 편지고 지금은 제 사업을 너무나도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시너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부족함 없이 받고 자랐지만 그 받고 자란 환경이 저희 집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늘 부모님께서는 등 뒤에서 하나둘 포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만큼은 그리고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시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30년 10월 3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저희 아버지의 정년퇴직 날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짜에는 무조건 유지되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너지 사업의 가치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고 평범한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이글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만큼 성장을 하고 성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작은 목표를 달성을 해 나가면서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고 저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내세울 개인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따라했을 뿐인데 시스템에서 성장을 만들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5년 뒤 10년 후가 저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큰 결과로 다음 랠리에 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랠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마이스토리를 맡은 시너지걸스 이용진입니다. 저는 이 금융업, 농협에서 32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다가 58세로 2019년 말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농협에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직장이 평생 저를 지켜줄 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만큼 돈을 줬고 그때 당시 88년도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주위에서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2년 동안 뼈를 묻었습니다. 전 이게 직장이 첫 직장이거든요. 첫 직장인데 퇴직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고 진짜로 뼈를 32년 동안 묻었는데 뼈만 남은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한 직장에서 무언가를 했다 하면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약간의 100% 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노후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정된 소득이라고 받아오면서 3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 노후 보장은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깨달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퇴직 후에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아직 쓸데없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빨리 깨닫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진짜로 뼈를 갈아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직장이라는 것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월 2천만 원을 준다 해도 나가는 돈 따지고 애들 키우고 안 됩니다. 부자는 안 돼요. 부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노후 보장이라도 조금 다는 못 하더라도 한 50%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가장으로서 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가족은커녕 나 혼자도 이제 지키기 힘듭니다. 매일 부인에게 이제 혼나야 되고 늦게 일어난다 혼나고 게으르다가 혼나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제 얘기는 꼭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이 젊을 때에 새로운 소득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으로서는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발 좀 새로운 소득 구조를 가져라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군대를 갔다 오더니 이 대학을 복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전 그분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시너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때 딱 얘기 들었던 것은 저는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학교를 1학기 마치고 갔거든요. 근데 오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시너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는 야 큰일 났다. 제 뭔가가 잘못됐다. 머리에 뭔가가 잘못 들어갔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부모라는 생각은 뭐야? 좋건 나쁘건 대학은 졸업을 해서 안정된 200이건 300이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꾸리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다가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안 쳐야겠다. 난 그때 시너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이었거든. 아예 몰라요.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이나 이 매스컴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잡다한 얘기들로만 꽉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되게 제 나이 되면 되게 다들 그래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죠. 이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는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야 저 인생 저거 이제 큰일 났다 망쳤네. 쟤를 누가 해가지고 저렇게 저기를 갔을까? 이거 패가망신인데 이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꿇어앉혀서 대학교 다시 복학을 해서 하기를 원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이스토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의지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설득은 안 되겠더라고. 몇 번 얘기를 해봤더니 설득은 안 돼. 딴 때는 말 잘 듣더니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하다 포기하겠지 해서 일단 보냅니다. 왜냐면 보는 완고하니 아들을 팰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복학까지는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서울로 그래서 보냅니다. 며칠 있으면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굳었어요. 지가 세상을 뭘 알아 알기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한번 가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달이 넘고 이제 1년이 됐는데도 아들이 안 와요.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그래도 이제 같이 사는 부인까지 시너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때 두 번째 부인이 한다고 할 때는
황당하다는 이런 생각 이전에 아하 여긴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선택을 안 하거든요. 쓸데없는 돈도 안 쓰고 그래요 하여튼간. 뭐 자랑은 아니고. 그래서 아하 이곳에 뭔가가 있구나. 아 부인까지 시너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아 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지. 저는 부인한다 그럴 때 한마디도 노 안 했어요. 왜냐면 아들은 벌써 해 왔었고 부인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뭔가 있네.'라고 생각했지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래서 '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품을 인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워낙 저런 줄 몰랐는데 옛날 찍은 사진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전 저거 아님 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옷은 저게 한참 잘 먹고 돌아다닐 때인데 이 배가 저렇게 나온지 본인은 잘 몰라요. 대개 사람들이 배가 저렇게 나와도 본인은 몰라. 남들이 보고 사진을 비교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꼭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품 체험을 저도 이렇게 했죠. 저는 이 중성 지방이 높아요. 중성 지방이 여기는 609라고 써 있지만 진짜는 700을 넘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천안 살으니까 천안 단대에서 인제 1 년에 한 번씩 해 보면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건 안 돼. 약으로는 안 돼. 입원해." 그런데 인제 무슨 총콜레스테롤인가 뭔 그거 다행히 낮아 가지고 급작스럽게 위험스럽진 않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을 주는데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이만한 걸 줘서 약을 먹으면 저렇게 저게 그래프예요. 제가 하도 그래서 한번 찍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인데 그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아침에. 먹으면 내려가고 안 먹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이제 그때는 디톡스였었죠, 우리. 캡슐 많이 먹는 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걸 한 2주 체험을 하고 약을 아예 안 먹었죠. 저 약을 아예 이제 먹지 않고 그러고 나서 다음 피 검사하러 가서 단대 가서 인제 피 검사를 했는데 147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과 교수님이 제가 약을 잘 안 먹는 거를 알았나 "요번에 약 진짜 잘 드셨네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는 그 의사 앞에서는 약 안 먹었다 소리는 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저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 양약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왜냐면 그때만 해결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저 체중도 70 킬로 했었어요, 이 키에. 그 63 킬로로 지금도 63 킬로 호가하고요. 좀 먹으면 64도 갑니다. 근데 중성 지방이 147로 이 할 때마다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이 제품 진짜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제 친구 제가 지금 61 년생이고 64 세인데 내일이 생일이라 인제 65세 되겠네요. 그런데 이 백 아니 왜 제 친구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다 약봉지 꺼내요. 혈압약 안 먹는 애들이 없고 당뇨약, 고지혈증 달고 삽니다. 근데도 옛날 같은 저의 고정관념으로 왜 이렇게 약 먹으라면 안 먹으시는지. 저는 제품 외에는 먹는 약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품만 먹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열심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노후부장은 되지 않고 가족도 지킬 수 없었죠. 이 '직업 선택을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직업 선택 잘했다 그랬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내 옆에 사람들도 직업 선택 잘했다 그래서 뼈를 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너무 늦게 저는 너무 늦게 직업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제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었죠 저는. 저는 2016 년대 아들이 먼저 쭉 시작을 하고 4년 동안 쭉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뭔가 되는 사업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라는 생각이 점점 머리에 들죠. 왜냐면 옆에서 아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2019년 12월 31일 날 퇴직하고 2020년 1월 1일 날 이런 원데이 세미나를 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그 사진이에요.
이 은퇴 준비를 하려면요, 이 3층 탑이 돼야 된다 그래요. 국민연금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퇴직연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연금으로 3층 탑이 이렇게 준비되면은 그래도 노후는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큰 뭐 누리고 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 생각이 되지만, 사람들은 이거 세 개 다 이렇게 준비한 내 주위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국민연금 타고 퇴직연금 타고 개인연금도 세 개 다 있다고 하지만 극히 미미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보다 만약에 덜 받았던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세 개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없다. 이 직장인의 현주소를 보면은 월 세전이 한 36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자는 426만 원, 여자 27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죠. 보통 직장인이 월급이 한 25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알바하고 또 주말 알바하고 하면 한 320에서 350 정도 선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젊을 때 얘기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고지혈증 생기고 피곤하면 이거 못해요. 젊을 때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장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금에 이렇게 목을 매지만, 공무원 연금을 타려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도 보통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사학연금을 타려고 선생님 되려고 하지만 선생님 되기 더더욱 어렵지요. 또 대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많더라고요. 발령을 못 받고. 이 군인이 돼서 군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국민연금에 이렇게 기대어 보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국민연금 현황표더라고요.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본 건데, 6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58%. 6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29%, 또 100만 원에서 160만 원 받고 16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 2020년 이상 가입한 자 중에서 평균 수령액은 180만 원 정도, 이렇게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20년 가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59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AI의 통계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표 하나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88년도에 농협에 입사했는데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타트 3월 18일부터 똑같이 버는데, 저 32년 동안 30만 원 이렇게 매월 이렇게 부었지만 63세부터 165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통보가 퇴직하니까 왔는데, 또 AI로 한번 저도 물어보니 1인 최소 생활비가 요새 150에서 200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중정도 하려면 250에서 300 정도가 되는데, 이 165만 원으로 부부가 둘이 생활하기에는 참으로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3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결론은, 직장인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직장인으로서는 진짜로 답이 없으니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너지를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좀 몇 개가 있는 걸 제가 보는데, 이것은 결국 본인이 이겨내야 될 몫이에요. 누가 해주지도 않아요. 저 같은 고정관념이 꽉 차 있고 이 체면만 꽉 차 있는 이런 부모를 만나면 반대하죠. 어떻게든지 반대해서 끌어안치려고 그러죠. 고정관념은 잘못된 고정관념, 이거 더하기 체면, 이거는 완전 불치병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습득한 지식으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정관념 가지고 쓸데없이 반대, 그런 분이 부모를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설득 안 돼요. 부모 설득 안 돼. 제 아들이 저를 설득하지 않고 피했듯이 설득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결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배우자,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것이 오죠. 뭐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살으니까. 근데 이 애인의 반대로 스타트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참 살다가도 헤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하고 평생 살지도 모르는데 애인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부모나 배우자, 지인 이런 사람들은 설득하려 하지 말고 원데이 세미나나 이런 세미나 자리로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직접 들어봐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안 온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안 온다,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툭툭 던지는 말만 하는 거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제가 인생을 걸고 해본다는데 무언가 한번 와서 자기가 판단을 해줘야지 그게 옳지. 부모가 됐든 배우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애인이 됐든 간에 와봐야 되는데 와보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절연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배우자 이런 사람은 절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과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설득하지 말고 이런 자리로 초대하라.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하라. 직장인으로 자영업으로서는 안 돼요. 안 돼. 직장인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너지는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할까 말까? 아니에요. 시너지의 가치와 비전은 필수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동기 중에 10명을 이렇게 봤더니 부동산 중개업 하는 애도 있고 식당 하다가 망한 애도 있고, 저번엔 주차감 시원하더니 요새는 산불감 시원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타고 빨간 깃발 들고, 아, 촌에 한 사람은 모르시겠구나. 그리고 도로대에 있는 산불감 시원을 하다가 요새는 참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 근데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농업을 하는데 고구마 25,000원에 팔아달라고 저번에 한번 전화 왔습니다. 봄에. 그래서 제가 좀 몇십 박스 이렇게 지인 등에 팔아줬는데 아직도 5명은 무직으로 있어요. 퇴직 후의 현실 직업이라는 것은 닥쳐보지 않으면 몰라요. 닥쳐본 사람만 어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근 앞만 뒤져봐요. 없습니다. 경비도 젊은 사람들이 하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안 맡겨요. 퇴직 후에 무슨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너지를 잘 알아봐라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하고 시간을 더해서 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런 노동소득의 개념을 머리에서 빨리 빼야 돼요. 그걸로 노보장이, 그게 아닌 노보장이 되는 로얄티 소득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돼요.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는 이게 네트워크가 뭔지 ANH가 뭔지 다 압니다. 이젠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시너지를 하거든요. 저는 시너지라서 하지 다른 네트워크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알으니까. 머리에 이제 제대로 된 고정관념이, 제대로 된 고정관념, 잘된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저는 시너지라서 지금 하는 거지, 시너지 아닌 네트워크는 저는 안 합니다. 그건 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준비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이렇게 부인과 함께 이렇게 펄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했죠. 만약에 제가 2016년 3월 22일에 시너지 한다고 왔을 때 아들이 어떻게든지 꿇어앉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만약에 안 쳤다면 저는 시너지에서 이렇게 결과를 못 만들죠. 그때 당시에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체면으로 아들 앞길을 막았다면 천추의 한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의 부모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피했다가 다시 나타난 아들이 감사한 거죠. 그렇게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불치병이라는 것을 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불치병이라는 얘기면 안 되고 살짝 부모라면 좀 피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시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죠. 해외여행 공짜로 이렇게 다녔는데, 저도 은행을, 아니요, 농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를 좀 다녀봤겠죠. 패키지로 제일 싼 걸로, 제일 저기 여관 바퀴벌레 나오고 그러는 데도 어차피 뭐 하루 저녁 자는 거 뭐 그런 데다 돈을 대, 조금 좋은 거 먹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이 럭셔리로 다녀와 보니까 그건 여행이 아니었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너지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공짜로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파리를 우리 딸내미하고 넷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여기 퇴직한 사람이 가족 넷 이렇게 데리고 파리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시너지 때문에. 시너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었으면 없겠다는 게 시너지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시너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시너지는 투명했었고, 언제나 공정했고, 정직했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런지는 본인들이 판단이겠지만, 이 올바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들과 함께 사업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대개 자식들은 부모 노후를 걱정하고, 부모 생활비 걱정하고, 어버이날 내일 모레 오네. 이제 그때에 얼마 드릴까 걱정하고,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자식이고,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죠. 저놈이 뭐 해서 처먹고, 아이고, 저놈이 저 아들이 뭘 해먹고 편안하게 살까, 아이들 잘 낳고 살까, 이것도 부모의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과 둘이 서로 걱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아들의 미래가 어떨지 전혀 걱정 안 해요. 언젠가 아들이 한 번도 얘기하다면 저한테도 걱정 안 한대요. 이거 좀 불효스럽긴 한데, 여튼간 저의 노후도 이제 아이의 걱정에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와 두 딸이 하는 사업자도 시너지에는 있고요. 그 어렵다는 며느리를 데려다가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장서 갈등을 없는 사위 데려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형제 자매는 물론이거니와 친구 사이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자식에게, 자기 부모에게 확실하게 하자고 단언컨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영업도 어떠한 직장도 없습니다. 근데 시너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부모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지인에게 확실하게 된다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시너지 사업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한 군데도 없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저는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고, 먹는 거 뭐 좀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쌀밥 먹을 필요도 없고, 전 부러운 게 없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젊을 때 시너지를 스타트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러워요. 이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미래가 저는 보이니까, 저분이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저분이 10년 후에는 어느 자리에 와 있을 건지 어지간해 눈 보면 압니다. 반짝반짝 빛나면 저건 5년 후에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거지, 지금 제 나이에 와서 크게 뭐 이렇게 부러운 거 없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이 나이 먹고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막 하고 싶지 않아서 시너지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이 마이스토리가 있고 꿈과 드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지만, 더 이상은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라도 노후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직장 생활을 한 퇴직한 64세인 저 같은 사람도 이 시너지를 만나면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너지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시너지와 함께 저의 꿈과 드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